안녕하세요. 에피의 도서관입니다. 카타라 힐링 8번째 시간입니다. 음질이 좀 좋아졌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제가 방송 이 시스템을 다룰 줄도 모르고 또 편집도 할 줄 몰라서 그대로 이제 업로드되는 영상을 보시느라고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조금 낯선데요. 모니터를 또 여러 개 보고 또 마이크 인터페이스 또 다루어야 되고 이어폰까지 끼면서 방송하려고 하니까 예, 마음 자세가 달라지네요. 시스템을 좀 더 갖추니까 제가 적응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뭐 너무 이미지를 많이 사용해서 파일들이 자꾸 에러가 나고 컴퓨터 용량 부족도 문제가 생기고 해서 일단 자료를 카페에 업로드를 한 상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이렇게 에피의 도서관에 업로드된 내용들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왼쪽에 치유의 맥락에 들어가서 지금 여기 물질 현현 형판의 근본 질서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찾아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질서. 예, 질서가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질서가 왜 엉망진창이 됐느냐? 의식이 추락해서 그런 거죠. 의식이 추락한 게 되고, 그리고 이번 생이 전부인 줄 알아서 이 환상에 대한 지각이 완벽하게 감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비밀을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질서를 망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이 헌법 질서가 유린되는 겁니다. 지금 3법이 붕괴하고 결국 트리니티죠. 트리니티.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만우만의 일에 삼위일체의 완전한 파워를 구현하기 못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아웃피처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질서는 오더죠. 이거는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는 질서라고 번역을 하고요. 그리고 무질서는 카오스라고 하죠. 그리고 유니버스 우주의 법칙을 따라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때는 우리가 보편성, 보편 법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보편성과 질서를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관건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시간 연속체에 들어왔다. 그리고 공간 시간 물질의 선형적 진화를 경험하기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결국 이제 의식이 형판을 통해 들어왔기 때문에 형판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물질 현현 형판이 치유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세상을 보면은 그로스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그로스 역겹다, 역하다, 예, 네스티합니다. 이렇게 그로스한 정말 1밀도를 왜 그로스 물질이라고 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세상의 내로남불과 또 그리고 그렇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죠. 이런 현실들을 눈으로 보면서 최고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 넘버 47과 여기에 지금 완전히 헤어졌죠. 이 막장 드라마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지구 상태에 의식의 꼬라지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대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기집애들 싸우는 것처럼 아니 이러면 또 여성 혐오가 될까요? 인간들이 추락했을 때 막장 드라마를 싸우면서 싸우는 것처럼 서로 삐지고 공격하고 과거 들춰내고 이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러면서 이제 파벌들의 싸움들이 본격화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도 새 파벌들이 싸우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벌들의 이런 예, 투쟁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그렇습니다.
이 와중에서도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오늘 부분들이 프리덤 티칭을 보다 보면은 좀 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 형판이 분리되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일단 이 외부 창조계에서 시간 형판이 우리가 상승 여정에서 3차원의 1밀도, 3차원, 1밀도 지구와 분리되는 과정의 경험들을 통해서 실패했지만 앞으로 시간 형판 분리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뭐 아이디어나 아니면 추측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지금 우리가 정말 지식 공부하기도 어렵지만은 많은 부분들을 했다고 해도 모르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모르는 지식들이 훨씬 더 많고 또 퍼즐을 더 맞춰가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심이라기보다 이제 관심이죠. 어떤 질문이 생기거나 관심이 생겼을 때 누구한테도 물어볼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무엇이 무엇인지 저도 끝없는 질문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뭐 예시와 가디언들을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홀로 모든 짐들을 각자 지고 가야 되는데요. 결국 우리한테 남는 거는 어떤 상황을 통찰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알아차림의 힘을 훈련하는 시간, 이것만이 내 것이고 이런 직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어떤 상황을 파악하고 알아차리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나의 파워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해내는 것, 이것만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 현현 형판의 근본 질서. 프라이멀은 제1입니다. 제1의 최초의 질서라는 거죠. 최초의 질서고 근본적인 질서가 있다. 매니페스테이션 템플릿. 물질을 현현하는 형판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형판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프리덤 티칭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이 형판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의식이 현현하는 블루프린트입니다. 청사진으로서 역할을 하는 형태의 발생장들. 그래서 이 모르포제네틱 필드 이런 말들이 굉장히 어렵지만은 계속 이렇게 익숙하셔야 됩니다. 형태가 발생하기 위한 어떤 장들이 있다. 그리고 물질을 현현하는 형판들이 있다. 매니페스테이션 템플릿. 이렇게 제가 이제 원문을 안 가져오는 대신에 일일이 다 타이핑 하느라고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보기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르트가 이 단일체의 근본 진료로서 구성되어 있다. primal substance입니다. 제1의 최초의 진료라는 뜻입니다. 파르트가 이 단일체들은 함께 끌어당겨져서 강착해서 어크리트는 함께 커지고 증식하는 겁니다. 증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착해서 파르트가 이 스트링, 줄들을 형성한다. 자신의 형태, 폼입니다. 우리의 여러분 폼 미쳤다. 왜 그런 노래가 나왔는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형판이 11카타라 형판, 10카타라 형판을 가진 아누나키 그룹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들은 10, 11 갖고 폼 미쳤다라고 자랑들을 하고 있는 거죠. 12카타라 형판의 왜곡을 우리가 회복해서 진정한 폼이 얼마나 미친 건지,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자신의 형태에 내재된 정해진 수학적 기하학적 설계에 따라서 디자인입니다. 설계에 따라서 파르티카의 줄들은 서로 엮여지고 겹쳐져서 파르티카의 격자라고 불리는 그리드죠. 격자라고 불리는 빛과 소리의 패브릭 직물 구조입니다. 직물 천을 우리가 짤 때 C줄과 날줄로 짜죠. 그러니까 빛과 소리의 직물 구조를 형성한다. 이 되셨나요?
파르티카이 이 단일체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르티카이 격자는 비방사선과 라이트 라디에이션에 서로 엮여진 양극성의 스칼라 파동들의 고정된 픽스드 패턴으로 소리 바이브레이션, 소리 진동입니다. 의 전극성의 트라이톤 파동들의 위에 구축되며 그리고 이는 다양하게 변화된 물질 현현 형판들의 토대를 형성한다. 그러니까 이 빛방사선이 소리 바이브레이션에 나온 거죠. 여기가 에너지 매트릭스입니다. 이 위에서 토대로 구축이 되는데 그 위에서 빛방사선인 이 여기가 타임 매트릭스죠. 타임 매트릭스의 고정된 패턴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파르티카의 격자는 스칼라 격자다. 스칼라 격자다. 스칼라는 위치와 크기만 갖는다고 그랬죠. 방향을 가지면 벡터라고 합니다. 스칼라 격자다. 현현하는 의식의 의도와 의지.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의식의 의도와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Manifesting consciousness죠. 이것의 will과 intention. 여러분들이 항상 진실을 보려면 그 사람의 의식의 의도와 의지를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에 의해서 설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에 의해서 설정된 정확하고 정밀한 precise 그 다음에 mathematical design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렇게 정확한 수학적 설계에 따라서 파르티카의 격자들은 더욱 더 강착하여 더 많은 파르티카의 단일체들을 끌어들이고 파르티카의 페이징의 세 개의 다른 리듬들을 따라서 정렬된 파르티카의 단일체의 그룹들을 형성한다. 문장들이 길어서 번역하기가 힘이 들죠. 가디언 자료 전체가. 그런데 이렇게 어떤 시퀀스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문장 자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퀀스들 따라서 글들을 읽는 거에 익숙하셔야 되고 그렇게 파르티카의 단일체의 세 개의 위상의 트라이 페이지 그룹핑입니다. 세 개의 위상의 그룹화 과정은 이 키론이라고 불리는 에너지의 결정화를 만드는 스칼라 파동 패턴들과 트라이톤 파동의 상호 관계들을 형성한다. 그래서 에너지 크리스탈리제이션입니다. 에너지가 결정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키론이라고 불리는 스칼라 파동 패턴들하고 이것이 세 개 톤의 파동의 상호 관계들을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키론의 그룹들은 지속적으로 강착하여 키론 코드라고 불리는 복잡한 키론 정렬들을 형성한다. 이를 통해서 물질 현현 형파는 물질 밀도의 다양한 단계들을 통해 전전물질 안티메러입니다. 전전물질로부터 점진적으로 구축되어서 externalize는 외부화된 거고요. 객관화된 거고 구체화된 거거든요. 이런 외부화된 형태 안으로 출현하는 전물질 진료 프리메터의 서브스탄스로 함께 시작한다는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매트릭스에서 빈 물질이 빛 매트릭스, 타임 매트릭스가 펼쳐진 것처럼 전전 물질 위에서 전 물질의 진료로 펼쳐졌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액체 실리카의 하이드로플라즈마, 리퀴드 실리카, 하이드로플라즈믹 에너지의 첫 번째 밀도와 함께 시작한다. 그래서 지금 이게 실리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리카 겔 보셨죠? 아시죠? 이산화규소, 규소 이산화물, 실리콘 요게 규소고요. 다이옥사이드가 이산화물입니다. 그래서 이산화규소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실리카 겔로도 사용하고요. 그리고 또 화장품에서 뭐
피지나 뭐 수분을 흡착한다고 해서 굉장히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고, 치약도 이산화규소 치약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조를 보니까 다 중국산을 수입을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제 탄소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는 우리 피지컬 바디가 탄소를 기반화라고 했다면, 탄소가 이게 규소로 전환되는 과정들이 있는 거고요. 그 규소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실제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땀이 많이 날 때 우윳빛 땀도 나고요. 그리고 미끌미끌해지는 이산화규소가 되게 미끌미끌하거든요. 그래서 미끌미끌한 느낌, 뭐 아니면은 순두부 같은 부드러운 느낌, 이런 것들도 경험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액체 실리카다, 액체 실리카의 하이드로플라즈마다. 하이드로는 물이죠. 플라즈마의 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라고 제가 가져왔고요. 석영하고 우리가 그래스 유리하고 같은데, 이 퀄츠하고 그래스하고 그 크리스탈하고 막 헷갈리죠. 그래서 이제 크리스탈을 제가 이제 결정으로 번역을 하고요. K로 사용했을 때에는, C로 사용했을 땐 결정으로 번역하고, 우리 이제 크리스탈 리버 페일 세이프 호스트 할 때는 그대로 크리스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번역을 하는데요. 여기 이제 석영하고 이제 유리가 있습니다. 석영하고 유리가. 그래서 이건 투명한 SiO2고요. 아모르포스는 이게 그 형태가 없는 걸 얘기합니다. 형태가 없는.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달리 있다. 그래서 구조가 다르죠. 그리고 이 결정된, 이건 결정을 만들고요. 이건 비정질되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카페에서 이제 캡처 안 하셔도 되고, 카페에 들어오시면 여기 원본 저장하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버로 화질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는데, 많이들 받으시고 많이들 유포되기를 원합니다. 뭐 구글 검색이나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전혀 가디언 자료가 검색되고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한 저 개인의 통탄을 통해서 지금 자료를 다 오픈한 거기 때문에, 많이 개인적으로 저장들을 하시고 또 많이 퍼 나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스 우주가 현현하는 형태 발생 장들은 파르티클 페이징의 다양한 속도들로 스칼라 격자들의 결합하기, 컴바인 오브 스칼라 그리드입니다. 스칼라 격자들의 결합을 통해서 이것을 지배하는 수학적 상호관계들의 특수한 질서를 지닌 물질 현현 형판 위에 구축된다. 그러니까 형태 발생장들하고 물질 현현 형판하고 같은 의미라는 거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 안에 파르티클 페이징의 다양한 속도들로 스칼라 격자의 결합을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특수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적 상호관계들, 코스모스 우주의 물질 현현 형판을 에너지 매트릭스라고 부른다. 에너지 매트릭스에는 유니버스 우주가 구축되는 더 작은 많은 물질 현현 형판들이 있다. 유니버스 우주 물질 현현 형판을 타임 매트릭스라고 부른다. 에너지 매트릭스 내에는 셀 수 없이 많은 타임 매트릭스들이 있으며, 이는 총체적으로 타임 매트릭스로서 언급된다. 이때만 해도 초창기에는 에너지 매트릭스 이름을 쿤달레이라고 공개도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타임 매트릭스는 키라시의 빈 매트릭스다라는 얘기도 안 했을 정도로, 아주 초기 자료를 보는 것 또한 또 재미가 있습니다. 코스모스 우주 여러분들 유니버스 우주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는 지금 코스모스까지 의식을 확장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신근원의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영체가 발현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로 가야 되는 거죠. 코스모스 우주 매트릭스 내의 모든 타임 매트릭스들은 특수한 수학적 기하학적 프로그램을 따르며, 이를 통해서 스페이스 타임 매터, 공간 시간 물질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공간을 공부하고 시간을 공부하고 물질을 공부하는 거다. 그래서 오밀도의 다양한 물질 공부도 하고요. 시간 공부, 공간 공부도 하는데, 여러분들 이 시공간을 여러분들이 장악할 수 있는 것, 물질을 창조하고 책임지고 끝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질서도 배우고 창조 법칙도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간에 대한 인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시야가 좁아져 있고 이렇게 눈이 있으면 눈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좁아져서 하나만 보는 거죠. 이 주변을 다 놓치는 겁니다. 네, 주변을. 그래서 우리가 뒤에 눈이 안 달려 있지만 전체를 볼 수 있는 공간 전체를 볼 수 있는 눈과 그 공간에서 시간적인 진행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감각들이 계속 키워가는 거죠. 그래서 타임 매트릭스 구조에 진입하는 의식에 의해서 경험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타임 매트릭스 구조에 진입한 의식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의식 정체성, 내가 의식 정체성으로서 공간, 시간, 물질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관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타임 매트릭스들은 15개의 다르지만 서로 엮여진 파르티카이 페이징 리듬, 에너지의 확장과 수축 리듬 배웠죠? 이것의 패턴 위에 정렬되어 있다. 파르티카이 페이징의 15개의 리듬 각각은 하나의 원 디멘션을 창조한다. 하나의 차원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원은 섬광 라인 시퀀스들, 프레시 라인 시퀀스들의 고정된 패턴이거나 단일 파르티카이 페이징 리듬들의 주기이며 그 안에 12개의 더 작은 파르티카이 페이징의 리듬들을 포함한다. 각 차원의 물질 현현 형판은 정지된 스칼라 주파수의 형판, 템플릿인데요. 정지된 스테이셔너리 스칼라 프리퀀시, 이것의 형판이라는 거죠. 이것을 만드는 고정된 드라이톤의 스칼라 파동 지점들의 세트를 창조한다. 각각의 차원은 12개의 더 작은 하부 주파수 대역들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스칼라 주파수 대역을 나타낸다. 차원이 하나의 스칼라 주파수 대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원의 이제 지각 렌즈를 이제 봤는데 이 차원에 대한 내용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스칼라 주파수 대역, 스칼라 프리퀀시 밴드는 특수한 파르티카이 페이징 리듬들의 주기적인 패턴이며 에너지 순환의 확장과 수축 비율이다. 그래서 expansion, contraction, ratio 비율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서큘레이션, 에너지 순환의 결국은 바이브레이션과 오실레이션 비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식은 물질 현현 경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비율을 따른다. 결국은 우리가 바이브레이션과 오실레이션을 조절하고 들어와서 실제 형판을 통해 들어오는데 우리의 피지컬 바디까지 반영이 돼버리면은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어떤 심장의 바운스 능력이라든가 또 내지는 위장의 상태라든가 오장육부의 상태, 감정 상태 이런 것 다 설정하고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우리가 뭐 운동을 하거나 음식을 조절하거나 사실 뭐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뭔가 자신의 건강 상태라든가 어떤 것들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도 지극히 한계가 있는 얘기인 거고요. 결국은 이 의식을 알아차리고 의식으로 돌아가야만이 나의 바이브레이션과 오실레이션 속도를 바꿀 수 있고 또 이 확장과 수축 비율을 바꿔서 새로운 건강 상태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어떻게 서큘레이션 할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실레이션이 줄어들게 되면은 말이 안 나오고요. 심장 기운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해야 살 수 있다라는, 말 안 하면 병입니다. 그래서 계속 바이브레이션으로 내적으로 들어가는 수축 진동을 일으키게 되면 생명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하기 듣기 쓰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제 제가 초등학교라고 해서 기분 나쁘셨나요? 우리 초등학교 맞습니다. 지구는 초등학교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진학을 해야 되고 대학교, 대학원까지 가야 되는데 공부가 너무 빡세게 있는 겁니다. 지금. 외부 창조계의 공간, 시간, 물질의 시간 경험이 일어날 수 있는 유니버스 우주의 물질 현현 형판을 창조하기 위해서 차원들은 15개 세트들 안으로 질서화되어 15차원의 타임 매트릭스를 위한 청사진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이제 탄트리 오라티칭 후반부 이제 작업들을 보면 스페이스 타임이라고 같이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제 공간, 시간, 물질 이렇게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시아의 처음에 표현이 그랬겠죠? 공간, 시간, 물질로 이렇게 경험이 일어날 수 있는 형판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은 이제 스페이스 타임이라고 쓰고 있죠. 시공간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스페이스 타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 매트릭스 내에서 15차원들은 3개의 차원들의 세트들 안으로 더 정렬되어서 5개의 3차원의 리얼리티 필드를 형성한다. 3차원의 현실장입니다. 실제 영역들을 형성을 하는데 이 각각의 3차원의 현실장을 하모닉 유니버스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뭐 조화 우주라고도 번역을 하고들 있는데요. 유니버스 자체가 이게 지금 코스모스하고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그냥 우주로 번역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하고 구분되는 개념으로 유니버스 그대로 가져오고요. 이 하모닉도 우리가 화성학에서 얘기하는 배음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굉장히 조화로운 거죠. 음을 기반으로 해서 화성학을 완성시키는 거. 그래서 저음부, 고음부, 공명부를 완성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모닉은 그대로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모닉 유니버스라고 길어도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은 파르티클 페이징의 내재된 속도에 특화된 물질 밀도의 레벨을 나타낸다. 물질 밀도합니다. 덴시피케이션, 물질 밀도화의 레벨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하모닉 유니버스에 5개의 레벨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의 타임 매트릭스, 원 타임 매트릭스는 5개의 아직 분리되지 않은 서로 엮여져 있는 현실 장들과 5개의 물질 현연의 다른 밀도들을 지닌 15차원의 스칼라 격자, 15차원 디멘셔널 스칼라 격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타임 매트릭스는 15차원의 스칼라 격자로 되어 있다. 그래서 타임 매트릭스 내에 5개의 하모닉 유니버스 각각은 타임 사이클을 나타낸다. 시간 주기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5개의 하모닉 유니버스 각각이. 결국 우리가 타임 사이클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타임 사이클 안에서 공부를 종료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 시간에 갇혀버린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래서 이 시간 형판을 공부를 끝내고 이제 나가야 되는 타이밍에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파동 주입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이 파동 주입이 다 끝나고 우리 형판의 강착을 일정 부분 이상 하게 되면 텔레포팅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뒤에부터 다시 보도록 하고요. 시간, 이 타임 사이클은 파르티클의 섬광 라인 시퀀스들의 고정된 반복하고 있는 패턴이고 에너지의 확장 오실레이션과 에너지의 수축 바이브레이션의 특별한 비율로 반복하고 있는 주기다. 그래서 하모닉의 유니버스의 시간 주기를 유하고 주기라고 부른다. 이거는 이제 타우렌 주기라고도 하는데요. 뒤에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하고 주기 안에서 우리가 공부들을 끝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지구에 완전히 갇힌 신세가 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타임 매트릭스에는 5개의 동시에 현현하는 유하고 주기들이 있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의식은 공간, 시간, 물질을 통한 선형적 진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통과한다. 그러니까 이 선형이라는 건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1차원적인 과거, 현재, 미래로 흐른다라고 착각을 하게 하는 거죠. 각각의 유하고 주기에는 그 안에 시간 연속체들입니다. 컨티뉴어는 컨티뉴엄의 복수형이거든요. 시간 연속체들이라고 불리는 6개의 더 작은 주기들을 형성하는 6개의 더 작은 섬광 라인 시퀀스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유하고 주기 안에 이 시간 연속체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물질 현현 형판의 근본 질서. 우리가 지금 이거 배운 겁니다. 질서를 따라야 되는 거죠. 이 질서가 헤쳐지는 이유는 질서가 어긋나지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12태도와 12책임 그리고 에피메럴 마인드 5개의 마인드가 추락을 하게 되면서 이 형판에 왜곡들이 생겨서 질서가
질서가 이제 추락한 상태, 의식이 추락한 상태가 형판에 반영된 것, 이것이 이제 질병이고 암이고 죽음이다라고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매니페스테이션의 형판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이제 치유인 거죠. 근본 질서를 회복하는 것. 첫째, 제1회 처음에 만들어졌을 당시의 오리지널 형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외부 창조계의 공간시간 물질에 홀로그램적으로 투사된 경험으로 들어가기 위해 취하는 에너지의 핵심, 수학적, 기하학적 상호관계들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 핵심 mathematical, geometrical, 그 다음에 relationship입니다. 에너지에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 간에 수학적이고 기하학적인 그런 상호 관계들을 있는데 이것을 나타낸다. 형판이 이걸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 휴먼 바디와 정신입니다. 사이키, 푸시케라고도 한국말로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육체하고 상반된 개념으로 이제 정신, 좀 마인드와 같은 느낌으로 쓰는 거죠. 푸시케, 이 사이키의 정신을 포함하는 모든 현현한 형태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체도 정신도 현현한 겁니다. 이런 폼입니다, 하나의. 그러니까 폼 미쳤다 하려면 여러분들의 바디와 정신이 미쳐야 되는 거죠. 폼 미쳤다가 되셔야 됩니다. 차원화의 근본 질서, primal order의 dimensionalization, 차원화를 하는데 이런 근본 질서가 있다는 거죠. 이것으로 시작하는 물질 현현 형판을 위해 구축된다. 여러분들이 여기를 통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의식은 자신을 유니버스 우주의 물질 현현 형판의 타임 매트릭스의 타임 사이클 안으로 정박해서 시간을 통한 진화 경험을 시작을 한다. 당연히 시간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지금 타임 위브, 타임 파동, 지금 호스트 마스터즈에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로 가는데 그게 우리의 미래죠. 지금 이렇게 시간 파동들을 여실히 공부를 하고 있고요. 차원 구조의 근본 질서, 이 디멘션 스트럭처의 근본 질서가 있다는 거죠. 여기 디멘셔널라이제이션, 차원화의 근본 질서를 보시고요. 여기에 차원 구조의 근본 질서를 이해하는 것은 그것이 인간 유기체, 휴먼 오르가니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 큰 인과적 틀에 대한 이해를 허용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인간 유기체의 그 차원의 근본 질서가 있기 때문에 더 큰 comprehension, greater causal framework입니다. 인과적, 원인적 그런 틀, 토대 이런 틀을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퍼스널 힐링, 개인의 치유는 일어나야만 한다. must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형판을 알고 차원 구조를 알아야 되는지 이렇게 명확히 제시를 하고 있고요. 물질 현현 형판의 인과 구조, 코어, 핵심입니다. 핵심적인 causal structure에 대한 이해는 사람들이 물질 현현에 대한 자연적인 유니버스 우주 법칙에 대해서 natural, 자연이죠. 여기서 이제 인공적인, 쟤네들이 쓰고 있는 게 FA는 인공적, artificial이죠. 우리는 내추럴한 겁니다. 그리고 올가닉한 겁니다. 그 올가닉을 이용해서 돈들을 벌고 있는 거죠. 정말 자연적인 상태인지는 우리가 이 법칙에 위배되느냐 아니냐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유니버설의 법칙이다. 매니페스테이션, 물질 현현에 우주의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니버스 법칙에. 이것에 대해 저항하기보다 오히려 함께 공동 협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서 웰빙, 웰빙 이게 뭐겠습니까? 2000년대부터 부러제낀 웰빙입니다. 여기에 제가 이제 선두 주자에 있었는데 허망합니다. 허망합니다. 그때 이제 웰빙에서 로아스로 넘어가야 된다 이런 말들을 공공연하게 썼었는데요. 자기의 어떤 존재만 잘 돌보는 게 아니라 이게 존재가 아주 잘 돌아가는 상태죠. 로아스로 넘어가야 된다. 그때는 그 로아스가 그 로아스인지 몰랐죠. 아틀란티스 로아스인지 모르고 그렇게 로아스라는 말을 썼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도 제가 현미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현미를 몰랐습니다. 현미가 무슨 작곡인 줄 알았는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현미를 뭐 다 알고 있고 또 아토피나 암 환자들은 기본적인 뭐 식단에 올려놓고 있는 것처럼 제가 거의 책 쓰고 강의하고 10권의 책을 쓰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의하고 정보가 퍼져나가는 속도를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예, 이게 시스템이 조금만 받쳐주면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익히는 데는 그렇게 인간이 교육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이 가디언 자료가 전혀 유통되지 않고 막힌 상태에 대해서 저는 뭐 통탄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 2008년에 우리나라에 뭐 자료가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누군가 열심히 정보를 공개했다면 우리한테 좀 더 보편적이고 쉬운 개념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현미가 뭐냐 어렵지만 나중에 이제 누구나 알게 되는 개념처럼 되는 거거든요. 예, 정보가 흔해져야 됩니다. 예, 그러면 또 이제 가짜도 나오고, 예, 편집, 조작, 예, 퓨전도 나오지만, 제가 이제 현미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제 봐라 현미를 가지고 나오고요. 지금 그 다음에 가져 나온 게 귀리 오트밀 같은 거죠. 예, 수입 캐나다산들인데 다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가십들을 터는 겁니다. 예, 밥을 먹으면 되는데 우리나라에 많이 나는 쌀 제일 많이 나는 쌀을 안 먹고 예, 통밀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이제 대체적인 뭔가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인간의 호기심을 건드려서 예, 오리지널을 건드려 버리는 예, 정말 예, 부정성인 모든 긍정성을 빨아들이는 이러한 상황을 25년 동안에 보고 지켜보고 지금까지 온 결과 예, 뭐 허탈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지만 예, 다시 힘을 내 봅니다. 예, 그래서 이 웰빙과 예, 신성한 올바른 형태가 있다. 예, 우리는 예, 진정한 폼 미쳤다가 될 거다. 신성하고 이런 디바인하고 라이트한 폼이 될 것이다. 이거에는 예, 내추럴한 하모닉 오더, 조화로운 질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조화로운이라고 했는데 이걸로 하모닉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일밀도의 질서가 있다. 하모닉은 밀도로 번역하셔도 됩니다. 일밀도, 밀도의 예, 하모닉, 예, 오더를 점진적으로 복원한다. 이를 통해서 건강에 대한 없앨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겁니다. 인델러블은 이제 지울 수 없고요. 없앨 수 없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가디언 자료에. 그래서 이런 지울 수 없는 유기적인 각인, 오가닉 임프린트를 점진적으로 복원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힐링하고 관련돼서 의식의 추락이 형판의 왜곡으로 나타나고 형판을 치료하는 것, 이거는 의식의 회복과 완전히 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카타라 힐링은 결국은 태도와 책임을 우리가 지금은 에피메럴 마인드입니다. 자유의 전체를 구현할 수 있는 고도의 도덕과 양심이 깨어나는 사회를 추구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다시 이제 돌아가셔서 시간 연속체를 검색하시거나 이렇게 주기, 항성 활성화 주기를 검색하시다 보면은 관련 자료를 카페에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시간이 걸릴 테니까요. 일단 검색은 해보시는 거로 하고요. 이것도 지금 항성화 프리덤 베이직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래서 찾기 어려우실까봐 일단은 가져왔는데요. 나중에 어디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스텔라입니다. 행성 아니고 항성입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을 얘기하죠. 스텔라 액티베이션 사이클을 항성 활성화 주기라고 합니다. 행성 아니고 항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가 항성이 되어야 되는데 못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타임 매트릭스에서 진화하는 모든 생명체들과 행성, 성단, 은하, 우주들, 이게 스케일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정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을 얘기할 때 행성장 지구 안에 있는 생명체들, 그 다음에 행성이 있고, 그 다음에 성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은하가 있고, 우주가 있다. 자체의 고유한 순환주기를 갖고 움직인다. 하나의 밀도 안에 시간 벡터가 흐르면서 6개의 시간 연속체 안에서 밀도 내 순환주기를 완성한다. 이때 스타게이트 시스템이 개방되고 행성과 행성의 생명체들이 집단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데 이를 항성 활성화 주기라고 부른다. 하나의 밀도 안에서 진화하는 생명체들은 입자 스핀의 로테이션 회전축 각도가 45도씩 8번의 각도를 전환하며 커다란 하나의 주기를 완성하는데 이를 옥탄트 주기라고 한다. 여러분들 우리 수직 지도에서 너무 많이 봤죠? 이제 이해되시죠? 옥탄트 주기가 뭔지. 45도씩 8번의 각도 전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8번이니까 이게 8년이잖아요. 이게 8년이니까 1년에 45도씩 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45도씩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1년이 지났는데도 내가 의식이 바뀌지 않았다. 그러니까 입자 스핀이 회전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이러면 당연히 머카바가 스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행성의 입자 스핀의 로테이션 회전축 각도가 ARPS입니다. 45도씩 기울어지는 4426년의 행성 주기를 하나의 옥타브라고 부르고, 두 개의 옥타브 8852년을 하나의 쿼드란트라고, 그리고 세 개의 쿼드란트 26556년을 하나의 하모닉 유니버스 우주 시간의 주기인 항성 활성화 주기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항성 활성화 주기는 26556년 만에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항성 활성화 주기에는 6개의 시간 연속체가 있으며, 개인의 행성 모두가 6개의 시간 연속체를 통해서 물질체를 3개를 경험한다. 하나의 이 항성 활성화 주기가 종료되어 갈 때 입자 맥동은 올라가고 시간은 가속되며 물질의 조밀도는 내려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요, 이렇게 커지잖아요. 이거는 다 다운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원본 저장하는 거. 그래서 유하고 주기 26556년이다. 그래서 쿼드란트로 나눌 수 있고 옥타브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옥타브로 나누면 6개죠. 4, 6, 24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4400년마다 문명이 한 번씩 조금씩 바뀌었다라는 얘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깨어났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는 이제 예전에 한번 본 건데, 주변의 장벽 에고의 분리, 인간 유전자가 4.5가닥 이상 합성하게 되기 전에 아멘티스타 게이트가 열려 고주파수 대역에 받아들이게 되면 지구는 환경 기후, 지각 변동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며 파괴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주파수 장벽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의 의식이 지금 이 4차원 의식을 통과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멘티 주파수가 들어오기에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난항을 겪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주파수 장벽이 이 3밀도에 이렇게 오버톤에서는 이렇게, 그리고 베이스톤 전부에서는 이만큼 이렇게 주파수 장벽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래서 인류가 지구 주파수에 정렬하면서 세 번째 유전자 가닥의 변형이 일어나고 인류의 의식이 상위자와 에고로 분리되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이제 뭐 루시드 드림도 끄는 능력도 잃어버렸고, FA 게시장으로 이용되거나 정보들이 뒤죽박죽 엉켜 들어오는 몽롱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정보들이, 가짜 기억들이 삽입돼서 섀도우 댄서들에 의해서 팬텀에서 주입되고 오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못된 생각, 나쁜 생각, 이상한 생각들을 더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벽들이 설치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고요. 오늘 이제 시간파동, 시간주기, 시간이동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타임 매트릭스 안에는 5개의 유니버스 시간은 각각 시간주기, 타임 사이클을 나타낸다. 그래서 하나의 시간 주기는 파르티카의 섬광라인 시퀀스에 고정된 반복된 패턴이며, 에너지 확장 오실레이션과 수축, 바이브레이션 특정 비율의 반복 주기다. 하모닉 유니버스 우주의 시간 주기를 유하고 주기라고 한다. 모든 타임 매트릭스에는 동시에 현현하는 5개의 유하고 주기들이 있다. 이를 통해 의식은 시간, 공간, 물질을 통한 선형적 진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지나간다. 각 유하고 주기는 6개의 더 작은 섬광 라인 시퀀스를 그 안에 가지는데, 이렇게 형성된 6개의 시간 주기를 시간 연속체라고 한다. 이해되셨죠? 시간 연속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 연속체 공부, 오로라 연속체죠. 공부와 그 다음에 이제 키즈마틱 시간 형판하고의 이제 크로스되는 시간을 우리가 한트리 오라 티칭 통해 보고 있습니다. 이하니 캘린더 시간은 1타임 벡터가 이제 738년, 태양은 8852년, 은하, 타임 벡터, 유니버스 뭐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개의 시간 연속체를 얘기를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죠? 6개의 시간 연속체가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시간 주기, 이것이 이제 시간 연속체죠. 우리가 지금 여기 라돈 지역에 있는 거고, 여기에 이렇게 유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래서 외부 창조계의 유기적인 시간 파동 형판에 대한 주기 공부는 이제 별도로 또 챕터에서 하기로 하고요. 시간 주기 형판과 시간 이동, forward time movement입니다. moving, time moving. 그러니까 외부 창조계를 통해서 앞으로 진행하는 시간 이동은 점진적인 주파수 강착 가속에 의해서 일어나고 backward의 time moving입니다. 뒤로 돌아가는 시간 이동은 주파수 감속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의 어떤 추억과 기억들을 붙잡고 그리워하고 한맺혀하고 또 내지는 원한을 품거나 그래서 원한 또 내지는 뭐 분노 뭐 이런 거 있는 것 자체가 결국은 잠재의식에 묶여 있는 것이 결국은 백워드 시간 이동이 주파수 감속을 일으킨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 대각선 평면 간의 시간 이동은 유동 플럭스 파동 장을 통한 주파수 트랜스덕션에 의해서 일어난다. 주파수의 에너지 변환입니다. 그냥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일단 나중에 더 이제 추가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일이 있겠죠. 그래서 항상 활성화 주기에 여기 이제 머카바 다시 나왔는데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머카바 상태입니다. 1밀도 머카바, 2밀도 머카바, 3밀도 머카바, 4밀도 머카바, 5밀도 머카바 이렇게 되어 다 어긋나 있죠. 축들이 어긋나 있고 지금 이것이 이제 지금 자기 전기 우주들이 다들 발현이 되고 있는데 이게 항성 브릿지라고 하는 게 다 이렇게 정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정렬하는 상태, 이렇게 정렬하는 상태를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인데 핵이 커지죠. 안에 커지는 상태 이렇게 여기가 이제 전기죠. 우리는 이제 자기입니다. 이렇게 정렬하는 상태를 항성 브릿지라고 했다. 이것이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일정이 있잖아요. 태양이 활성화되고 이 태양을 추락시켜 버렸죠. 이 시간 동안에. 그래서 2004년에서 플레이아데스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시리우스 활성화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17년에 1, 2, 3, 3일에 걸쳐서 아크투러스, 오리온, 안드로메다 이때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제 기다리던 3일 밤이었던 겁니다. 이때 이제 입자 반입자 병합하고 이렇게 되는 머카바 축은 여기 그림이 안 보이셨구나. 안 보이셨네요. 이렇게 축 정렬 상태.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15차원 타임 매트릭스 차원 머카바 소용돌이 그러니까 1m 머카바가 지금 자기 머카바 뒤집어져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26,556년마다 항성 브릿지를 만드는 수직 정렬축 안드로메다로부터 오리온, 아크투러스, 시리우스, 플레이아데스로 아래 밀도를 향해 움직이고 태양의 전자기 장을 거쳐서 지구로 연결되는 차원간 주파수 소용돌이 위치는 다리를 얘기한다. 지구 내게 입자 맥동이 충분히 빠르다면 항성 브릿지에 4개의 머카바들이 정렬되는 날짜들 그래서 2000년에서 2017년 사이에 이래서 얘네들이 미키 17인가 봅니다. 얘네들이 노리고 있는 그래서 그렇게 17을 띄우는 이유가 이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7 사이에 이게 지금 21만 216년 첫 번째 시간 동안에 항성 브릿지의 점진적인 정렬에 진입하여 지구의 항성화 활성화 주기를 시작한다. 통탄스러운 거죠. 이 시간대 우리는 지금 지구에 없었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부 지구와 평행 지구 다 추락을 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지구, 내부 지구, 평행 지구 이렇게 이제 ARPS 전환을 못하게 된 거죠. 스칼라 스탠딩 파동을 형성하는 고정된 파르티클의 단위체 내의 내적 융합 분열의 핵심 비율에 의해서 결정된다. 분열 오실레이션 진동 비율은 차원 규모를 통해 위를 향해 움직이며 증가하면서 점차적으로 덜 밀도화된 물질 상태를 만든다. 그래서 모든 실제 영역들은 현실 장들은 같은 공간 안에서 발생하지만 입자들의 다양한 회전 그리고 입자 스핀 회전 축각도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분리되어 나타난다.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내부 지구는 이렇게 지금 차원 규모는 지구 규모보다 2분의 1차원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 시작하고 평행 지구보다 2분의 1차원 반차원 낮은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
그래서 평행지구의 차원 규모는 지구보다 1개 차원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 평행지구가 추락을 한 거죠. 여기에서 XAP 라인을 통해서 XA 톤 A 라인으로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는데 차단이 된 겁니다. 그런 데서 지구는 응급 수혈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상승을, 내부 창조기를 상승을 해서 주파수 파동의 유입이 더 내적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텔라 스파이럴, 항성 소용돌이입니다. 이 일정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다시 이제 그 내용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머카바가 뭔지 마주보고 회전하는 전자기장이다. 이게 다차원이라는 거죠. 이게 항성 소용돌이는 이를 통해서 이렇게 다차원의 머카바장인데, 지구의 머카바장은 유니버스 우주 매트릭스의 15차원 주파수 대역과 연결된다. 차원의 항성 머카바장들은 다양한 은하간 시스템들을 통해서 전자기 주파수의 나선형 대역으로서 작동한다. 각각은 해당 차원의 특성을 가진 주파수 대역을 전달한다. 26,556년 하모닉 유니버스 유하고 시간주기의 시작과 끝에 두 개의 상승주기 동안의 항성 소용돌이의 회전축들은 서로 직접적인 수직 정렬로 들어간다. 이 정렬은 더 높은 차원 메타 은하핵과 은하핵의 형태 발생장으로부터의 UHF, 울트라 하이 프리퀀시겠죠? 그래서 에너지들, 빛, 소리, 전자기, 스칼라 파동, 스펙트럼의 주입을 허용하고 주파수 대역들, 스타 시스템들과 더 낮은 차원의 행성들을 통해 이동한다. 그래서 항성 활성화, 파동 주입, 입자 변이는 항성 소용돌이 머카바 장을 통해서 더 높고 낮은 차원 주파수 대역이 결합한 결과로서 일어난다. 그래서 항성 소용돌이 머카바 장의 수직 정렬을 항성 브릿지라고 한다. 항성 브릿지는 다차원의 주파수에 나선 회전하는 통로를 보여준다. 만약 행성 내의 입자, 펄스, 리듬, 바이브레이션 진동이 행성 머카바 장들이 항성 소용돌이와 수직 정렬로 들어가기에 충분할 만큼 높다면 항성 브릿지는 그 에너지들을 행성의 입자 기반 안으로 접지할 수 있다. 만약 항성 브릿지가 성공적으로 접지한다면 항성 활성화의 파동 주입 주기는 행성에 개시되고 이를 통해서 일시적인 시간 가속과 진화 과정의 진전이 일어난다. 이거는 2000에서 2017년 사이에 경험할 것이다. 이것이 실패하게 된 거죠. 제가 이제 이걸 다시 소개하는 이유는 행성 차원에서는 실패했지만은 개인 차원에서는 일어나는 일입니다. 안에서는 이게 어떤 머카바 통합들이 일어나면서 브릿지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의식들이 계속 통합되는 거라고도 할 수가 있고, 전자기 포스가 강력해지는 경험들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정들이 다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4차원 태양 소용돌이 스파이럴이 2000년 5월 5일, 2004년 6월, 2008년 6월, 우리가 이때 뭐 했나 다시 생각해 보게 되죠. 우리가 이 3일 밤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2017년. 이때 엄청난 공격을 받았죠. 엄청난 공격을 받았고, 2017년, 2019년, 2000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오히려 이때 트럼프의 펄스들이 가속화되는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었던 시간들입니다. 오히려 이 악투러스에서 이렇게 한 거죠. 지금. 그래서 메타은행 내에 8차원으로 여기 빨간 별은 요거고요. 빨간 거는 그 다음에 9차원 은행 내핵 형태 발생장, 은하의 내핵 형태 발생장 안드로메다 9차원으로 개방한다. 그러니까 안드로메다하고 연결되는 거였다는 거죠. 그리고 홀로그램 광선이 정렬한다. 그래서 이렇게 3개 7, 8, 9 3일 밤. 다시 이 3일이 올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자료를 살펴본 이유는 우리 이번에 지금 이제 상위 차원으로 이제 뒤에 보시면 이해되시겠지만 분리가 일어나거든요. 이런 분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페이스F 기간에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가 이제 궁금해하는 영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 보시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이제 하나, 둘, 이렇게 셋, 넷, 다섯, 6개. 여기 하나에 한 밀도 안에 시간 연속체가 6개가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이렇게 4, 6, 7, 8, 9, 10, 11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좀 루세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병합하는 과정들을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날짜도 다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스핀들이 시간 연속체들이 지금 얘는 지금 타우린 주기를 얘기하고 얘는 이렇게 돌죠. 이렇게 돌고 얘는 파르도 그 다음에 레아고는 이렇게 돌고 이렇게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행성은 차원 통합장으로부터 자신의 형태 발생장으로 에너지를 끌어들이고 강착하면서 진화한다. 두 개. 그래서 우리가 행성의 차원 통합장, 여러분들이 행성에 고마워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행성을 통해서 형태 발생장으로 에너지를 더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고차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을 통해서 내핵으로 에너지를 보내죠. 그래서 두 개의 시간 연속체는 각 차원 대역에 보내게 된다. 그 행성이 에너지를 강착시킬 때 입자 스핀 회전축 각도와 입자들의 맥동 리듬은 행성이 15차원 규모의 시간 주기들을 통해 위로 이동할 때 증가한다. 한 개의 하모닉 유니버스의 3차원 영역에 에너지를 강착하는 행성의 6개의 시간 연속체를 통한 진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같은 시간 지점에서 행성은 다음 하모닉 유니버스로 진입할 수 있다. 한 개의 3차원 유하고 주기의 완성에 따라 입자 스핀 회전축 각도는 원래의 방향으로부터 90도 각도 전환을 한다. 시간은 움직이지 않는다. 시간에 움직인다는 환상은 행성이 차원통합 에너지장으로부터 주파수 패턴들을 강착함에 따라 만들어진 입자 맥동 리듬의 점진적인 가속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레아고 주기에서 보낸 시간 기간들의 흔적들은 평행우주 안에 있고 행성이 바르도 주기 안에 있는 동안에는 발견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기억이 없죠. 예. 평행 우주에서 뭐 했는지부터 원래 이렇게 감춰져서 발견되지 않게끔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이 움직인다라고 환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간대 안에서의 경험은 이제 지워져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연속체의 이제 프로그레션을 보면은 컨티뉴엄에 에서 3차원 시간 연속체는 4426년이고 반주기가 2213년이잖아요. 근데 4차원 시간 연속체는요 2213년이고 반주기는 1106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반입자 시간 연속체죠. 여기는 입자 시간 연속체고, 여기는 파르티쿰의 자기 우주고, 여기는 파르티케이의 전기 우주입니다. 결국 전기 우주는 그만큼 시간이 가속되어 있죠. 우리보다 거의 반씩 이렇게. 그래서 연속체 주기 위해 행성들과 생명체들은 시간 연속체 주기들에 해당하는 주파수의 차원 통합장으로부터 주파수 대역들의 형태로 에너지를 형태 발생장 안으로 강착시킴으로써 하나의 하모닉 유니버스의 6개의 시간 연속체를 통해 위를 향해 진화한다. 하나의 차원 하모닉 유니버스의 36개의 하부 주파수 대역, 하나의 차원당 12개의 하부 주파수 대역, 하나의 하모닉 유니버스당 3개의 차원에서 36개죠. 그래서 이것이 형태 발생장 안으로 강착할 때 행성과 생명체들은 자신의 반입자 평행 더블과 함께 병합할 기회를 갖고 다음에 더 높은 하모닉 유니버스의 시간 주기들 안으로 변이한다. 변이는 융합과 분열, 물질 형태의 초미세 입자의 내용의 복제, 형태 발생장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변이는 다음 하모닉 유니버스로의 변이가 일어남에 따라서 입자 맥동과 오실레이션 진동은 증가하고 물질은 덜 조밀해진다. 2000년에서 2017년 하모닉 유니버스 타임 시프트, 시간을 전환하는 겁니다. 시간 전환 동안에 지구의 3차원의 6번째 시간 연속체는 이 하모닉 유니버스의 타라의 4차원 8번째 시간 연속체와 임시로 혼합될 것이다. 타임 시프트가 끝나는 지점에서 지구의 대다수의 입자들은 복제되어 브리지존 시간 연속체 안으로 전환될 것이고, 더 느린 오실레이션 진동하는 입자들은 지구로부터 분리되어서 지구의 원래 3차원 6번째 시간 연속체 내에 팬텀 지구 입자체를 복제할 것이다. 이 3, 4차원 시간 연속체 혼합 기간 동안에 5가닥 DNA를 완전하게 활성화하는 개인들은 타라의 4차원 8번째 시간 연속체로 텔레포트 순간 이동이죠.
텔레포트 할 기회를 갖고 보유자들이 되어서 1하모닉 유니버스로부터 상승할 것이다. 2000년부터 2012년에 타임시프트 상승 주기는 3개의 타임 트랙을 만들고, 이걸 주의해서 보십시오. 3개의 타임 트랙을 만들고 이 타임 트랙들 안으로 인간들을 통과하여 진화를 이어갈 수 있다. 브리지존 팬텀 지구와 보유자들의 타임 트랙들은 2017년 3일에 파티클 컨버전 입자 변환입니다. 입자들의 변환 기간 후에 3차원과 4차원 시간 영속체를 통해서 각각 다른 진화 과정을 따를 것이다. 3개의 타임 트랙이 있는 겁니다. 우리서 이렇게 이제 상위 차원으로 이동하면서도 이제 시간 연속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분리 과정이 일어난다는 거죠. 세계의 타임 트랙들이 흐르게 된다. 2000년에서 2012년까지 타임 시프트.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트랙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17년까지 이렇게 3일간의 파티클의 전환을 시키는 정도에 따라서 그룹으로 나눠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팬텀 지구와 브리지존 경로와 보유자들의 도약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2000 홀로그램 광선 정렬을 통해서 텔레포트 이런 말들 여러분들이 무슨 영화에서나 본 듯한 그런 것들을 실제 경험할 수 있는 시간대였다는 거죠. 지금도 이제 그렇게 일어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원 시간 연속체가 있고 번호가 있죠. 시간 연속체에 12차원별로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고 주파수 강착 레벨이 있고, 그래서 주파수 강착 레벨은 행성이 자신의 형태 발생장 안으로 강착하는 차원 주파수 대역들의 양을 얘기한다. 대역들의 양입니다. 차원 주파수 대역들의. 그 다음에 형태 발생장은 에너지의 차원 통합장 내에 물질 형태의 디자인을 설계를 보유하는 투명한 결정 구조는 다차원의 입자 기반을 위한 패턴을 보유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봤던 부분들인 거죠. 투명한 결정 구조, 크리스탈린 구조입니다. 결정. 그래서 에너지의 이제 결정화 과정도 봤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 전환, 시간 연속제 진행 과정 팬텀 지구, 행성 맥동, 입자 맥동 리듬이 5월 5일에서 2017년 사이에 3차원 리듬에서 4차원 리듬으로 올라감에 따라 팬텀 지구는 상승 주기 가속 기간의 일반적 경로를 따를 것이고, 일시적으로 2.5 강착 레벨에서 4 레벨까지 올라갈 것이고, 2017년 3차원 여섯 번째 시간 연속제 2.5 강착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자연적인 경로를 따를 것이다. 그들은 이제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긴다는 거죠. 그들이 이제 지금은 4차원 산업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다시 과거로 회귀할 것 같은 그리고 팬텀 지구와 우리가 형판이 분리되게 되면, 분리가 되어야 살지 이 역겨운 지구상을 어떻게 견뎌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팬텀 지구를 향하는 게 이게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화살표들이 이렇게 혼합됐다가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렇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앞으로 더 자료들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강의를 더 듣거나, 그래서 프리덤 티칭이 이제 브라이트 플라워 스튜디오에 올라오게 되면은 더 이제 또 구입해서 또 번역해서 보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이제 그 시간형판이 분리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은 앞으로 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핏 보십시오. 얼핏. 얼핏 보고 나면 우리도 이런 경험을 다시 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폐기된 이론이 아니라, 근데 어차피 그 과정을 통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어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2000년 5월 5일 이번 달에 정말 에너지 많이 들어왔다고 느껴지는데요. 지구의 입자들은 세계의 항성 활성화를 통해서 4차원 맥동 리듬으로 전환하고, 12년 12월 22일 입자들은 입자 스핀 회전축 각도가 45도 각도를 역전하고, 지구는 4차원 시간주기 안으로 가속을 시작한다. 지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3차원 여섯 번째 시간 연속체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4차원 반입자 시간 연속체 7번과 8번 연속체로 이동한다.
2012년 12월 21일년과 2017년 지구는 4차원 반입자 7번째 시간 연속체와 8번째 시간 연속체의 반의 맥동 리듬을 통해서 가속되고, 이는 일시적인 시간 도약을 이루어 시공간은 선형적 시간 과정에서 AD 7495년 7495년과 중첩된다. 야,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어떤 상태인지. 예, 경험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2017년 5월 5일, 2017년 6월 30일 사이의 격자는 지구가 4차원 반입자 8번째 시간 연속체의 반지점을 통과함에 따라서 3일 동안 타라의 격자와 홀로그램 광선과의 직접 정렬로 들어간다. 이 3일간의 기간 동안에 지구의 입자 기간은 분리되어 팬텀 지구와 브리지존 지구를 형성한다. 정상적인 2, 3일의 기간에 지구는 입자의 맥동 리듬을 급속도로 감속을 시작해서 3일간의 기간 끝 지점에 입자 기반은 다시 입자 스핀축 각도의 45도 각도 뒤로 역전하여 원래 각도로 돌아온다. 지구가 3차원 입자 6번째 시간 연속체 안으로 뒤로 돌아가 2.5 강착 레벨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것은 팬텀 지구에 더 느리게 맥동하는 입자 기반이 2017년 3일 끝에 3차원의 시간 연속체 내로 다시 나타나는 경로다. 3일 기간 동안에 브리지존 지구에 더 빠르게 맥동하는 입자들은 자연적인 경로로부터 방향이 전환되어 아갈타의 3.5차원 지구 시간 연속체 안으로 지휘될 것이다. 시간 연속체는 이 3.5차원 시간 연속체는 이 하모닉 유니버스의 4차원 입자 우주의 7번째 시간 연속체를 나타낸다. 여러분들의 어떤 느낌이 좀 오시나요? 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2017년 동안에 파동 주입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레인보우 주파수 들어온 게 2015년 기준으로 하면은 또 17년이라면은 32년 되겠네요. 아니면은 또 27년이로 계산하려면은 뭐 하여튼 뭐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정확히 공개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파동 주입이 17년 동안 일어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류의 대중들이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상태, 스타트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 지구하고 인류 대중하고 이게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블루 파동. 그래서 지금 이 4차원, 5차원, 여기 6, 7차원, 7차원까지 추락한 것이 굉장히 제일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블루 6차원 주파수, 플레이아데스 6, 7차원, 골드 파동, 시리우스, 아크투러스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다시 가져온 이유는 27년에 있어야 했던 3일간의 시간 이 다시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저의 기대와 저의 생각을 반영해서 앞으로의 시간 형판은 어떻게 분리가 될 건지 이때 일어났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딱 17년이잖아요. 지금이 25년 25년이니까 딱 지금이네요. 지금으로부터 17년 8년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때 일어났었어야 됐다. 근데 안 됐다. 블루 화염 소울 그룹은 지구의 활성이 시작되기 약 4년 전에 활성을 시작하고, 바이올렛 화염 소울 그룹은 블루 화염의 활성이 시작한 2에서 5년 후에 활성을 시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화염이요, 여러분들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울 그룹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색깔들을 반영하기도 하고요. 블루, 바이올렛, 골드, 실버, 블루 블랙, 실버 블랙 이렇게 소울 그룹들의 이제 자신이 형판에 주파수를 강착할 수 있을 만큼 그 형판이 치유가 되어야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떤 차별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차별이 아니라 내가 강착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주어지는 거라서 좀 객관적으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물질 현현 형판의 중요성들, 의식이 들어와서 어떻게 우리의 환상 지각을 감추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차원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얘기들, 그리고 앞으로 시간 형판은 어떻게 분리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겠죠?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예, 이렇게 하시고요. 지금 이 보시면은 시의 맥락이잖아요. 예,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예, 에피의 도서관입니다. 광고하고요. 에피의 도서관이고 그리고 카타라 힐링 99년 자료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치유의 맥락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관점. 그래서 물질, 현현, 형판 들어가셔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지금 오늘 예, 안내한 자료들이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예, 뭐 다운받으셔도 좋고 퍼가셔도 좋고 하여튼 널리 널리 유포되는 마음으로 예, 전체 2,500개 육박하는 게시글들을 다 공개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한 예, 수학들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에피의 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